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7월 2주차에 상장하게 되는 종목은 2개, 사이닉 솔루션과 대신 밸류 리츠가 있습니다. 리츠는 거의 패스하셨을 거라 사이닉 솔루션 집중해서 잘 팔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이닉 솔루션은 SK하이닉스 시스템 IC와 SK키 파운드리의 디자인 하우스였죠.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은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성장과 함께 매출이 늘고 있긴 했지만 순이익률이 1%에서 2%대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어요. 공모가는 상단인 47,000원에 확정됐고요. 대신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약은 23.50%가 잡혔습니다. 수요 예측대의 7.91%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최근 종목들 중에서 수요 예측대 사이닉 솔루션과 비슷했던 게 이뮤논시아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있었거든요. 얘들은 최종적으로 30%, 40%대까지 기록을 해줬었기 때문에 사이닉 솔루션의 최종 결과가 아주 만족스러운 것까지는 아닙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700만 8,089주, 상장 주식 총수의 29.6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329억 원의 규모, 그래도 가벼운 편에 속하죠. 요거는 장점. 다만 기존 주주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58.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 순서예요. 상장일에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코오롱 2020 소재 부품 장비 투자 조합과 최기한 씨,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사모투자신탁, 그 밖에 개인 주주들이 있습니다. 코오롱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코오롱은 지난 2020년에 상환전환 우선주와 전환사채 등으로 약 30억 원을 투자했고 그 당시 주당 발행가액이 40만 원이었다고 해요. 이후에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를 반영한 취득단가는 800원입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들고 있어요. 이 정도면 상장일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무래도. 그 밖에 다른 기존 주주들의 단가도 공모가보다 아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확약은 23.50%로 그냥 전향인 수준이고요. 유통 물량은 29.69%, 기존 주주의 비중 58.86%로 높아요. 기존 주주의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훨씬 낮은 물량이 조금 많겠고요. 유통가는 금액은 약 329억 원, 시가총액은 약 1,109억 원. 공모주로서 조건은 그래도 무난합니다. 가벼워서 다행인 것 같아요. 우선 최근에 상장했던 유통가능 금액 300억 원대의 종목들을 좀 추려서 보면 상장일의 성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190% 넘었던 바이오 비주도 있는 반면에 더즌과 심플랫폼이 비교적으로 좀 부진했었죠. 둘 다 일단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졌고요. 특히나 더즌은 기존 주주의 단가가 너무 낮아서 막 100원 이런 거 있어서 그게 엄청나게 불안 요소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이닉 솔루션의 코오롱 단가가 조금 많이 낮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하겠고요. 기존 주주 측면에서. 가격 메리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모가를 산정할 때 TSMC의 디자인 하우스인 글로벌 유니칩과 알칩만 포함을 시켜서 좀 논란이 되기는 했었죠.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약한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그래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디자인 하우스들과 실적, 시가총액만 딱 놓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요. 사이닉 솔루션이 24년 매출 규모가 가장 크기도 했고 순이익을 내주기도 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시가총액 1,109억 원은 나머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온칩스의 시가총액이 5,354억 원, AD테크놀로지 2,661억 원, 에이징랜드는 3,517억. 제가 표에 6월 24일 기준이라고 써놨는데 7월 4일 기준으로 다시 작성한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인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 TSMC의 파트너인 에이징랜드 이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니까 가치가 조금 낮게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1,000억 원 초반대에서는 어느 정도는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다. 비교해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5년 예상순이익과 글로벌 유니칩, 알칩의 평균 퍼 30배 정도를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약 6,482원 정도를 산출을 했었죠. 국내 다른 디자인 하우스들이 적자라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측이 제시했던 대만 TSMC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회사들을 평균 낸 퍼 약 30배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공모가보다 38% 정도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가볍기도 하고 밸류를 떠나서 가격도 4,700원으로 싼 느낌이 있어서 상장의 수급에 의한 주가 조금 더 펌핑을 기대한다면 기대 수익률 한 50에서 80% 정도 레인지 좀 넓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GFC 생명과학과 뉴엔AI가 둘 다 시초가 높은 레벨로 출발을 해줬는데 고가까지 갭을 꽤 만들어주면서 공모주로서 베스트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죠. 아무래도 단타를 하려는 분들은 신규 상장주 상장일에 관심은 계속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는 것도 긍정적이긴 하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엄청나게 달렸었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사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가 아닌 TSMC와 손을 잡을 정도로 SK 파운드리의 공정이 최신이 아니고 그에 대한 숙제를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이닉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는 경쟁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보인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SK 하이닉스 관련주를 엮일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가 또 약간 주도주의 교체 타임, 조정기를 맞아서 혼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규 상장주 상장일에는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뉴엔AI가 오늘 7월 4일에 상장한 뉴엔AI가 상장일의 종가 38,400원으로 시초가 36,9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라면 사이닉 솔루션과 약간 동시상장의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7월 7일에. 수급 분산의 우려가 약간 있으니까 상장일에 같이 흐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섹터, 가격, 유통 물량, 확약 다 무난한 정도고요. 사이즈는 그래도 작은 편이라서 장점이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고 단가가 낮다는 건 분명히 리스크입니다. GFC 생명과학과 뉴엔AI의 좋은 성과, 반도체주의 좋은 흐름, 국내 디자인 하우스 대비해서 낮은 시총, 그리고 5,000원 미만의 단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래도 80%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더블까지도. 근데 뉴엔AI가 힘이 살아있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어서 그거 상장일의 차트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풀청약자 기준으로 손익분기가 약 42%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 가줘서 7월에 좋은 느낌을 쭉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아침 상장 라이브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세요.